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행동주의 펀드 KCGI가 한진칼의 단기 차입금 증액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KCGI는 한진칼이 단기 차입금 규모를 2배가량 늘린 것은 감사 선임을 저지하려는 조치라며 이는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회사가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방위사업청과 약 2천억 원 규모의 의무 후송 전용 헬기 양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에서 의무 후송 전용 헬기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오는 2020년까지 전력화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GS건설이 1,700억 원 규모의 한국과 미얀마 우정의 다리 교량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우정의 다리 프로젝트는 길이 총 4,325km의 도로 및 교량 공사 사업으로 GS건설은 이번 수주를 발판으로 건설과 인프라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큰 미얀마 시장에서의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천원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전일까지 반등을 이어갔었지만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속에서 하락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자,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경기 둔화 우려감 속에서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었던 장인데요. 특히나 유럽존의 주요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가 가장 큰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업황의 성장 둔화 분석이 이어지면서 4분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전망도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요 업종이 대부분 하락 마감이 됐고 종목들 역시 하락폭이 좀 큰 상황인데요. 자,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녹록지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25% 하락한 2069.38에 장을 마칩니다. 수급세고 확인합니다.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4만 원대가 이탈이 되면서 오늘 2% 넘게 하락합니다. 38,950원에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나 5% 넘는 하락으로 61,800원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26% 하락한 666.34에 장을 마칩니다. 수급세고 확인합니다. 역시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상위 종목들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신라젠, 그리고 CJ E&M까지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 넘는 4% 가까운 하락으로 7만 원에, 신라젠 역시 2% 넘게 하락하면서 7만 9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은요, 두 분과 함께 할게요. 학과장 정우 대표님과 그리고 봉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모든 시청자분들이 금요일 이 저녁을 많이들 정말 기다리시는 것 같고요. 지금 유튜브 채팅방을 보니까 너무 기대가 크시다고 지금 너무 반가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학과장 정우 대표님 먼저 인사 말씀 나눠볼까요? 네, 12월도 벌써 중순입니다.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고요. 올해는 뭐 여기서 남은 시간 뭐 큰 변동보다는 아마도 그 단기적인 흐름만 이어갈 것 같은데, 미리 인사를 드린다 그러면 2019년에도 제가 여러분께 이원관리와 수익 추고 만전을 기해서 전달해 드리겠고요. 저는 그거예요. 내년에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99%의 개인들은 손실 볼 겁니다.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 대한민국 1%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측해서 적중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시장이 양시장 모두 좀 하락을 하는데, 자,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오실 수 있는 것은 오직 또 정석투자 시청자분이 아닐까 저도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끝까지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봉주 선생님과도 인사를 나눠볼게요.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벌써 일주일이 또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반등이 나오다가 결국 꺾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 반등이 나올 때 다시 좀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추세를 알고 좀 대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세를 알면은 사실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는 그런 자세가 더욱더 중요한 시장인데요. 자, 그런 하루하루를 또 두 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1교시는요. 거시적 경제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시장 정리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 안에서 주요로 좀 다뤄졌던 이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시황부터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자, 이번 한 주 전일장까지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오늘 양시장 좀 세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현선물 쪽에서 모두 조금 크게 빠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학과장 정우 대표님과 함께 먼저 시황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자, 정우 대표님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장에 대한 시황 분석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코스피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월요일이 최저가였어요. 그래서 2043포인트,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2104포인트까지 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혼조세라고 봐야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일단 코스피는 월요일 저점, 목요일 고점, 그리고 전체적으로 혼조세였다. 객관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참, 뭐랄까요. 힘겹었어요. 왜 그러냐. 그나마 코스피는 21선 회복을 해줬다가 빠졌는데 이건 21선 회복이 없는 반등 시도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세였다 이렇게 설명드리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제가 이미 12월 초 그리고 이번 주 중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타랠리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제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 여기서 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음 주 조언에서 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차트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잠깐 보세요. 12월 3일이었죠. 여러분들이 12월 3일 이 방송 VOD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장중에도 비정상적인 임계점까지 왔다고 했었어요. 근데 장중에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12월 3일 월요일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임계점이다. 더 못 간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굉장한 어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미국 선물 좋았죠. 미국, 일본 좋았죠. 수급 외국인과 다 매수했어요. 그 상황에서 임계점이라는 얘기한다는 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건데 결과적으로 제가 예측해서 적중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덕을 본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왜 중요하냐? 다시 못 넘을 것 같아요.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금년 추세로 본다 그러면 이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난 5월 2일 고점, 이때 반등 고점이죠. 그 다음에 9월 말, 그때 28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고점, 그리고 이번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정말로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는 한 또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세 번의 이 박스 구간이 있는데 세 개 중에 하나는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구간입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이렇게 지수가 좀 옥신각신하다가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고 딱 헤맬 때 포인트를 찝어준 건데 제 생각엔 그래요. 솔직한 말로 여기서 계속 가기 어려워요. 이거 다시 뚫어주기 어렵다는 게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왜 그러냐? 12월 시장 전체를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 돌파 못 합니다. 네,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만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제 이분봉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일주일 전체인데 이게 저점이었어요. 여기가.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월요일에 저점 찍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고점. 그리고 현재 여기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어제도 그랬습니다. 어제도 고점 라인에서 더 못 간다고 딱 그랬어요. 왜 그러냐? 원리가 똑같아요. 예, 어제도 비정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을 이제 최소한 한 달, 길게는 6개월 이상 들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정상, 비정상. 이게 평생의 숙제예요.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알면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이거를 대다수의 개인이나 전문가들은 죽을 때까지도 몰라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자꾸 알려드리는데 간단해요. 정상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편승하면 되는 거고요.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말고 지난주 월요일 12월 3일 그때 월요일 방송에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비정상의 임계점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거짓말처럼 여기서 무려 93포인트가 들어왔어요. 무려 93포인트.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살짝 반등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똑같은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단기 시황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니까 설명을 하는데 추세 시황은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하도 말하면 이제 화내요. 제가 워낙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시황만 말씀드린다 그러면 여기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21선 회복을 못 한다. 회복해봤자 유지되기가 어렵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세 시황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네. 본다 그러면 저는 지난 7월, 8월에 이 방송 매니아들은 다 아실 겁니다. 7월, 8월에 2000선 깨진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한 10번 이상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는 4월부터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2000 깨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또 한 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다시 10월 하승 저점이 언젠가 깨질 겁니다. 깨지는데 바닥 안 나와요. 100%는 아닌데 한 99% 안 나옵니다. 이게 언젠가 깨지는데 깨지고 나서 더 흘러내립니다.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단기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기는 일단 어떻게 되느냐? 포인트가 뭐냐? 여기서 21선 회복을 못하거나 해봤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찝어드렸던 2136선 반등의 비정상 흐름의 임계점 이거는 안 바뀔 겁니다. 이번에 못 빠져나온 사람들 또 못 빠져나올 거예요. 두고 보세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코스닥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 회복 없는 반등이라 했죠. 보세요 한번. 자, 이게 검은색 21선이거든요. 21선도 회복을 못했어요. 반등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차트상에 있어서 21선을 회복하지 않는 거는 반등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21선 넘은 다음에 더 가느냐 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선이 넘어가야지 이게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등도 아니에요, 사실은. 냉정하게 본다면 반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그 지표로 삼으시고요. 제가 어쨌든 내년에 엄청난 수준의 교육을 좀 앞으로 시켜드릴 거고 또 각종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강의를 듣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10년, 20년 됐습니다. 근데 평천님 강의 딱 3번 들어보니까 내가 초보자였다는 걸 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하여간 저는 사심 없이 어차피 저는 전문가 생활 오래 안 하거든요. 이 방송을 개인 투자자가 보든 전문가가 보든 상관없으니까 많이 배우시고요.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또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을 위한 마음이 전달이 되는 시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참고하실 만한 꿀팁까지도 함께 전달해 드리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2043포인트 이후에 목요일장 상승을 이어가면서 2104포인트까지 올라갔었던 상황입니다. 현재 부근에서 오늘은 2% 넘게 하락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었던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21선의 회복이 없는 반등 시도였다. 일단 21선의 회복 여부를 두고 반등이냐 반등이지 않느냐를 또 판가름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21선의 회복이 없었던 상승이었습니다. 제 하락세 좀 이어가면서 역시나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 하락폭이 더욱더 컸다라는 점까지 시황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자, 그렇다면요, 이번 한 주간의 주요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적인 요소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외적인 그런 재료도 참 많이 넘쳤었던 이번 한 주였는데요. 자, 봉주 선생님과 함께 금주의 이슈 분석도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도와드릴게요. 자, 봉주 선생님, 이번 한 주도 정말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죠? 네,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세 가지 정도를 골라봤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관련한 이슈를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인 테마주 과열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한국거래소가 기업심사위원회 기심이라고 하죠. 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거래를 계속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11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27일 만에 거래가 재개된 것이죠. 뭐 그렇게 아주 긴 기간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보다는 상당히 짧았는데요.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드디어 이제 또 상장 폐지를 모면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환호하고 시장도 환호하는 그런 흐름이었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업에 유지할 수 있는 재무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어떤 그 고의분식이라는 결론을 내고도 그것을 그 모면해주는 어떤 그 모순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당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고의분식이라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어떤 그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봐주는 그런 흐름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계속 이런 흐름이 반복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제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스스로 신뢰성을 좀 떨어뜨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조치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환호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 5조 원 정도가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한 그 금액이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그 수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큰 금액이죠.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위기를 모면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포함된 ETF가 73개입니다. 이 ETF들도 이제 한숨을 조금 돌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어떤 그런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조치였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조금 환호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흐름은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이제 거래가 재개되면서 또 급등하고 좀 주가가 반등을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장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승리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도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엄밀히 따져서 지금 이 상황이 과연 개인들이 승리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련의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것을 계기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이건 상당히 조금 위험한 행위였다는 것이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래 정지 이후에 상장 폐지까지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거래가 재개되고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을 본 투자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아직도 손실 본 투자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손실과 수익을 떠나서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는데도 무작정 매수를 하고 그냥 잘 될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시장에 괜찮은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2,000개에 가까운 종목이 있는데 위험한 종목을 이렇게 무리해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번 경우에는 잘 해결이 됐지만 향후에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는 똑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식 투자는 정석 투자를 반복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정석 투자라는 것은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번 매매는 절대로 합리적인 매매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위험 관리에 주력하자는 것을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그 말씀을 전달드리고자 이번 이슈를 골라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인데요.
12월 1일이었죠.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계속해서 많은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사실 좀 불안한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도 했었고요. 그리고 화웨이의 CFO를 체포하면서 굉장히 좀 불안한 흐름들이 있었죠. 그런 흐름들이 있으면서 무역 분쟁 그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의 분위기는 좀 누그러진 흐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체포됐던 화웨이의 CFO가 또 풀려났죠. 석방이 됐습니다.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서 석방이 됐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저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여러 가지로 미국 측의 어떤 요구들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대두를 2천억 원어치 수입을 한다든지 또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좀 낮춰주기로 결정했다는 등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으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이죠. 중국 제조 2025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무역 분쟁이 이제 완벽히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가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사실 중국 제조 2025는 굉장히 중국 쪽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인데요. 2025년까지, 2020년까지는 중국산 제품의 부품을 40%를 국산화하고 2025년까지는 70%를 국산화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하겠다는 것은 그 흐름 자체를 좀 늦추더라도 미국과의 합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어떤 그런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그 제시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왔을 때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의 의지입니다. 미국,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게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중국에게서 엄청난 무역 합의를 이끌어내서 정말 미국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슈를 계속 만드는 것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엄청난 그 합의를 이끌어내서 미국이 엄청난 이익을 가져온다면 중국의 치명상이 되겠죠.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 합의가 안 되고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흐름이 있더라도 중국은 계속 피곤한 상태가 되고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가 나오더라도 중국 측에는 좋지 않은 그런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중국이 좋지 않았을 때는 역시 한국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건 한국에게는 좋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결국은 한국 쪽에서는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최대의 이익을 이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는 좋지 않은 재료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쪽에는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국으로서는 이득이 될 게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인 테마주들 과열 양상인데요. 최근에 정치인 테마주들이 굉장히 좀 과열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행보를 시작하면서 또 오세훈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리고 또 이낙연 총리 테마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친동생이 그 기업 대표로 있는 그 관련한 그 그룹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또 황교안 전 총리 테마주들도 움직이고 다양한 정치인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들이 굉장히 또 그 크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선 테마주들이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선 그 선호도 1위 소식이 들리면서 차기 대선 후보로서 그 대선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벌써부터 대선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벌써부터 장기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고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과연 지금 이 투자가 맞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대선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집권 2년 차고요. 아직도 3년 반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참 멀었다는 것이죠. 최소한 2년 정도 남아있을 때 그때부터 움직이는 게 대선 테마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시장 흐름이 좋지 않다는 것도 좋지 않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런 그 테마주들이 이슈가 있었을 때는 움직이지만 이슈가 없을 때는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는 같이 다운된다는 것이죠.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주가의 흐름이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확실하게 후보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그 인물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처럼 정말 다음에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흐름에서 언제든지 또 정치권에서는 그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우리가 정말 그 유력한 후보들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속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흐름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부터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 정석적인 투자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치인 테마주들, 특히 대선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어느 정도 앞뒀을 때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리하게 이 과열된 종목들을 따라잡아서 손실 보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주 세 번째 이슈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세 가지 이슈를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 아직까지 그 흐름이 좋게 나올 만한 그런 이슈들은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전히 다시 또 지수가 꺾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보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세 가지 이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재개 소식으로 인해서 거래가 재개된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오늘장은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역 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큰 제스처는 아니지만 작은 제스처로 일단 이 완화 기대감을 꾸준하게 키워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또 좀 별다른 큰 제스처가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분위기가 바뀔지 모르는 양상이고요. 그리고 정치인 테마주 과열 양상에 대해서도 꼽아주셨는데 최근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일부 테마주들, 특히나 정치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들 움직이고 있는데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정치인 관련 테마주는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일단 접근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에도 많은 질문들 올려주셨는데 이분들 중에 장학생과 그리고 재수강생을 선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금주의 장학생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장학생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금주의 장학생입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7918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4420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자, 일단 축하드리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과장 정의 대표님께서 꼽아주신 시청자분은 끝자리 7918님이고요. 파워로직스를 매수하신 시청자분이세요. 어떤 이유에서 꼽아주셨을까요? 네, 잘하신 분이니까 간단하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분은 결과를 떠나서 과정상 아주 매수를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질문으로 이제 꼽아봤고요. 어쨌든 지금 약간 평가손이지만 제가 볼 때 못한 건 없어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매수하셨거든요. 61선 위에서 매수했어요. 지금 비록 밀렸지만 여기서 매수하는 건 이제 정석이었고요. 만약에 더 밀려서 60일하고 120일 사이 있잖아요. 이때는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고요. 오늘 봉춘생의 이제 정신 테마주에서 제가 서비스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재미삼아서 들으세요. 2022년 대선은 경선과 본선이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그리고 전략보다 전술이 더 중요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장학생으로 꼽히신 시청자분은 파워로직스 매수하신 분이세요. 일단 결과를 떠나서 매수 가격대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시고 일단 과정에 대한 부분도 잘하셨기 때문에 장학생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테마주에 대한 부분도 살짝 더 코멘트를 주셨는데 워낙 또 학 과장님이 전반적인 사회, 정치,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황도 좀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살짝의 팁을 드렸는데 나중 시간을 또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봉축 선생님께서도 꼽아주신 장학생 만나볼 텐데요. 끝자리 4420님이고요. 파라다이스 매수하신 시청자분을 선정해 주셨네요. 네, 이번 주에는 파라다이스를 매수하신 분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분은 매수를 잘하셨습니다. 매수가 자체가 좋았죠. 고점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기술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지수 흐름을 감안한 어떤 대응이었다는 것이죠.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서 우량주를 매수하셨기 때문에 반등이 같이 나오면서 결과도 좋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매수 자체가 상당히 좋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비중도 30% 정도면 적당합니다. 왜냐하면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량주예요. 굉장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까지는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매수와 결과 모두 좋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매수가가 17,5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매수가를 보시면은 최근에 거의 뭐 최저점 부근이죠. 고점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자, 10월 말이면은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수가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사실 코스피 지수도 그렇지만 코스닥 지수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낙폭이 워낙 과했어요. 오히려 좀 과매도에 가까운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의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지수가 반등이 나왔죠. 결과적으로는 이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파라다이스도 같이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흐름을 감안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수를 상당히 잘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30% 정도까지는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이때부터 조금 시작하는 그래서 매수가 수급이 또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수만 전환되면 반등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지수의 반등을 예상하고 매수를 해서 상당히 잘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베스트로 꼽아봤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매수하신 시청자분을 또 꼽아주셨는데요. 일단 적절한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지수 흐름을 예상한 대응 전략까지 과정에 대한 부분을 아주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목에 대한 선택도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저희가 또 관심 종목과 그리고 그 이전에 학과장 정웅 대표님께서도 뭐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좀 아쉽게도 금제 재수강생으로 또 선정이 되신 시청자 분도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재수강생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끝자리 0178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5790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좀 아쉬운 상황이지만요.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보고 이 다음 투자에 있어서 현명하게 또 적용을 하신다면은 장학생으로도 물론 꼽히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 과장님께서 꼽아주신 시청자분은 끝자리 0178님이고요. 코스모 신소재를 매수하신 시청자분을 꼽아주셨어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정과 결과 모두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투자할 단계가 아니라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상 도박 같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도 나빴는데 과정도 나쁘기 때문에 이분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볼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은 평택천동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상당히 고평가돼 있어요. 현재도 16,000원대인데 화면 잠깐 보실까요? 자, 이 화면에 어떻게 나오죠? 코스모 신소재 치니까 5,900원 나와요. 하단에 여기 보실 겁니다. 5,900원.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들어오시면 제가 만든 기술특허 적정주가를 항상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 차트 보겠습니다. 네. 일단 고평가되어 있는 거를 무리하게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5,900원이니까 한 6,000원 된다고 봐야죠. 근데 거의 한 몇 배입니까? 6,000원이니까 뭐 4배가 넘죠. 예.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어디서 매수했든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했든 다 추격 매수예요. 그리고 이분은 무려 3번의 기회를 다 놓쳤어요. 매도 기회를. 자, 121선마저 이탈하는데도 홀딩했고요. 10월 하순에 지수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홀딩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61선이 120선 이탈할 때, 이때가 이제 하락 추세 전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딱 심리가 그거예요. 일단 아무 때나 매수하자. 그리고 올라가면 되는데 안 올라가면 버티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손절이 없는 투자는 없어요. 그리고 본절할 때까지 홀딩이라고 가리키는 사람들 이거 말 들으면 큰일 나요. 워렌 버핏도 손절한다 그랬잖아요. 손절의 의미가 뭐냐? 두 가지라고 제가 얘기했죠.
투자 효율성, 그 다음에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9,000원에 던지더라도 5,000원까지 빠질 것 같으면은 그게 합리적인 거죠. 그때 5,000원까지 기다렸다 다시 본전 오기 기다리는 건 얼마나 이게 비합리적인 거예요. 이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본전 온 거 기다리잖아요.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 5년 걸리면 어쩔 건데요. 상폐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코스모신 소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정과 결과 모두 좀 비합리적인 매매로 아쉬웠었던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적정 주가를 먼저 보여드렸는데 적정 주가 확인하니까 상당한 고평가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아주 현명하게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봉출 선생님이 또 꼽아주신 워스트 질문도 만나볼게요. 끝자리 5790님의 질문이었고요. 페이퍼 코리아를 매수하신 시청자 분이신 것 같아요. 어제장에 좀 만나뵀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상당히 안타까운 경우죠. 일단은 매수가 좋지 않습니다. 사실 추격 매수로 보이고요. 추격 매수가 아니고 이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대응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준이 없는 매매를 하고 계세요.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50%까지 홀딩하셨습니다. 뭐 시장이 하락하든 말든 그냥 계속 홀딩이에요. 결과적으로 매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비중이 70%입니다. 한 종목의 70%, 특히 페이퍼 코리아 같은 기업을 70%씩 매수했다. 그 자체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어떤 이 기업을 뭐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재무구조나 이런 걸 보셔야 돼요.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본금을 계속 깎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안 좋은 뉴스라든지 뭐 갑자기 뭐 유상증자라든지 그런 뉴스로 주가가 더 다운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거에 너무 기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재무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354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돼요. 1350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매수를 여기서 하셨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추격 매수죠.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해도 잘못입니다. 왜냐하면은 10% 넘게 훨씬 넘게 하락했다가 본전이 왔는데 두 번의 기회에서 매도를 안 한 겁니다.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계속 홀딩하셨어요. 지수가 급락하면서 주가도 급락했죠. 결국 마이너스 50%까지 왔는데도 홀딩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마이너스 40% 근처예요. 언제 본전이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 종목이 그 기업 구조가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기업입니다. 지금 자본금을 계속 깎아먹고 있어요.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재무구조가 상당히 좋지 않죠. 자본금을 보면 270억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자본 총계가 200억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자본금을 깎아먹고 있다는 것이죠. 자본이 잠식당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 주식은 이렇게 기업 흐름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좀 웬만하면은 단기 매매 정도는 가능해도 이렇게 중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을 70%나 비중이 들어갔다는 건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우량주는 이렇게 70% 들어가서 단기 매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낙폭이나 이런 게 크지 않고요. 기업의 뭐 연속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위험하다 싶은 종목들은 이렇게 한 종목에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단기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웬만하면은 시장에 정상적인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런 기업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뜻에서 이번 주 워스트로 골라봤습니다. 네, 페이퍼 코리아를 매수하신 시청자 분이셨습니다. 일단 좀 매수가가 좋지 않았고요. 비중도 많았고 일단 손절에 대한 비실행과 기준 없는 좀 대응이 아쉬웠던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조금 더 말씀하신 내용대로 고쳐 나간다면은 더욱더 현명한 투자로 수익 잘 내실 것 같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금주 한 주간의 베스트 질문으로 선정이 되신 분께는 평택촌은 정웅 대표님의 서적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재수강생으로 꼽히신 분들에게는 VOD 일주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샵 0082번으로 많은 문자 질문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금요일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미중 무역 회담의 전개 상황, 또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미국산 대두를 구입하고 또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수정한다는 발표까지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적인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 소식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도 미중 무역전쟁 이 90일 휴전 합의에 따른 또 다른 후속 조치로 중국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미국산 차량과 또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발표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로이터 기사인데요. China says to hold additional tariff on US-made cars from January 1st.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hold, 잠시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물론 중단이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한다는 의미와는 약간은 다른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중국이 7월 미국산 차량의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를 했다가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40%로 인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죠. 또 이에 대한 지금 응답으로 지금 중국이 미국과의 이 회담 하나의 후속 조치로 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한편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중국은 많은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의 소매 판매액이 3조 5,26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에 그쳤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세계 경제 전망을 더욱더 어둡게 하고 있다라는 전망 계속해서 외신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한편 오늘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중국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네, China shares slump as data shows cooling economy.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 지표가 좀 다소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 여파로 중국 증시 오늘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조적인 딜레마의 해결에도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하이 종합지수 전장 대비 1.53% 하락해서 2,593.74에 마쳤고 또 선전 종합지수도 2.46% 떨어진 1,327.4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두 지수 모두 4거래일 만에 이렇게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인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말 무역 지표와 또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이렇게 둔화한 수준으로 나오면서 또 이날 경제 여건을 보여주는 굵직한 지표까지 모두 예상을 하회하면서 이 부분을 더욱더 가속화시켰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홍콩 증시 역시 중국과 비슷한 영향으로 오늘 하락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Hong Kong stocks fall as China posts weak consumer factory data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홍콩 증시 상황도 중국과 비슷한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한편 EU 소식입니다. 네, EU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네, 정상들은요,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재협상이 불가능하다고 완전히 못을 박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사실 지난 성명에서 도출된 이런 합의안은 재협상에서 열려있지 않다라고 다우존스 측 그리고 주요 외신 쪽에서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아일랜드는 안전장치가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한 안전장치일 뿐이라면서 또 역시 북아일랜드 이슈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고요.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으로 영국의 발목을 잡으려는 게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브렉시트 이후에 이렇게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또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의 이 하드보더, 즉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영국 전체를 EU 관세 동맹의 잔류토로 이 안전장치를 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그 이슈로 남아 있고요. 한편 EU 정상은 재협상에 대한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면서도 영국 내부에서 일고 있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러한 안전장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명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EU 정상회담은 끝났고요. 이제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의 이 산타 랠리는 예년과는 달리 좀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또 내년 1월 기업의 이제 실적들도 발표가 되는데요. 2019년의 경기 전망이 다소 좋지 않은 가운데 여느 때보다도 연말의 증시 상황 그리고 세계의 정세가 더욱더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네, 이상 오늘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일단 중국 쪽에서의 경제 지표에 대한 부진과 역시나 유로존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진한 지표 보여주면서 대외적인 경기 형상은 좀 좋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증시 다음 주 전망을 좀 두 분과 함께 들어볼 텐데요. 먼저 봉주 선생님,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역시 지금 다시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추세가 또 이어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단기 흐름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고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너무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추세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반등은 작게 나올 수 있지만 하락은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결국은 추세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추세에 대한 걸 생각하지 않고 주식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늘려서 갑자기 무리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추세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세는 그대로고 하락은 크고 반등은 작다라는 이 한 문장 속에서 많은 분들이 좀 힌트를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과장 정우 대표님의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많은 분들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11월 말 12월 초에 그랬잖아요. 산타랠리 없다고. 지금 미국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제가 먼저 얘기하고 뉴스에서 나온 경우가 많죠. 네, 저는 계속 그렇게 예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중시켜드리겠고요. 이것도 아마도 적중할 겁니다. 뭐냐? 1순위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고요. 2순위가 혼조세 지속인데 왜 그런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제가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인데 지금 61선하고는 좀 어때요? 괴리감이 있죠? 21선 넘나드는 수준이잖아요. 자, 업종별로 볼까요? 4대 업종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학 보세요. 화학 지금 61선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철강금속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운송장비 보겠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120선까지 뚫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코스피는 61선하고 멀고 21선 넘나들고 있느냐? 바로 전기전자 때문에 보세요.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자, 전기전자는 다시 말하면 뭐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보실래요? 똑같죠? 왜 그러냐? 삼성전자가 나쁘니까 전기전자가 나쁘고 전기전자가 나쁜 상태에서는 다른 업종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못 가요. 이거는 아주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하나만 보통 코스피 전체에서 18% 22% 그 사이입니다. 한 종목이 딱 하나가. 전기전자 전체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30%가 넘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갈 수가 없고요. 그럼 삼성전자 수급은 어떠냐? 최악입니다. 지금 화면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네. 삼성전자가 12월 4일부터, 그러니까 12월 3일 날 한번 비정상의 고점 찍었잖아요. 그때부터 현재까지 금액이 얼마냐? 읽어드릴게요. 개인들이 7,680억 매수했어요. 7,680억. 불과 10일 동안. 근데 외국인이 6,000억 이상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주진 연기금이 2,300억 매도했어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수급이 나빠요. 삼성전자 떨어져요. 전기전자 약합니다. 그런데 다른 업종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오거나 잘해야지 혼조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오늘장에도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역시나 또 전기전자 업종을 좀 위주로 풀어주시면서 시황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드렸는데요. 1순위가 추가 하락에 대한 전망이고요. 2순위는 잘해야 혼조세다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장 학과장 정홍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